손이 덜덜 떨려서 쥐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은행 앱 화면에 찍힌 빨간색 숫자, 마이너스 2천만 원. 이게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잔액은 그대로더군요. 내 이름으로 된 마이너스 통장. 내가 가게 보증금 올려주려고 혹시 모를 노후 자금으로 10년을 넘게 아등바등 이자 한 푼 안 밀리고 관리해 온 그 통장에서 거금 2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출금처는 땡땡 대학병원. 머릿속이 하얘지다 못해 멍해지더군요.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지난달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병원비 문제는 지난주 가족회의 때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여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맏며느리인 나한테는 당신은 간병하느라 고생하는데 돈 걱정은 말라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안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그 무심한 뒤통수를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지금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병원비 긁었어? 내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느릿하게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표정이 어찌나 태연한지 순간 내가 잘못된 건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 그거? 문자가 당신한테 갔나 보네. 아버지 수술비랑 밀린 입원비 정산했어. 원무과에서 독촉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니. 그게 내 피 같은 돈을 상해 한마디 없이 훔쳐간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가게 계약금 올릴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잖아. 그리고 병원비는 당신 형제들이 알아서 한다며. 시누이가 낸다며. 내 고함에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리모컨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야, 김미숙.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 목숨보다 돈이 중요하냐? 그리고 고모네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손을 벌려? 내가 요즘 가게 좀 된다고 유세 떠는데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급한 불 끄는 게 먼저지.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없다니요. 지난 25년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이 내 돈을 가족, 돈으로 여긴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요? 내 돈은 그들에게 그저 필요할 때마다 빼쓰는 공금이었고 그들의 돈은 철저히 그들만의 성역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나를 두고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뻔뻔한 등짝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건 철저한 계획이고 나는 또다시 이 집구석의 현금 인출기이자 간병 노예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지긋지긋한 착취의 역사는 결혼식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혼수 리스트를 들이밀며 혀를 차셨죠. 없는 집에 장가 보내는 내 심정이 오죽하겠냐는 말을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그 모멸감을 견디며 나는 맹세했습니다.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살겠다고. 남편은 허우대만 멀쩡했지 실속이라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한답시고 말아먹은 돈만 해도 아파트 한 채 값은 될 겁니다. 그 뒤치다꺼리는 오로지 내 몫이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 보험 영업, 지금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까지 내 손은 물 마를 날이 없었고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배겨 감각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빚 갚고 아이들 키워놓으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겁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시자마자 시댁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평소엔 너는 억척스러워서 정이 안 간다며 핀잔을 주던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미수가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철민 남편이는 남자라 섬세하지 못하고 시누이는 멀리 살지 않니? 내가 맏며느리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집안이 산다. 그놈의 맏며느리. 그 단어는 훈장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처음 가족회의 때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옳게 언니가 가게 하니까 시간 조절이 좀 자유롭잖아. 평일 낮에는 언니가 좀 봐주고 밤이랑 주말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간병인 쓰자. 비용은 우리 오빠랑 내가 반반씩 낼게.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가게 문을 어떻게 닫아? 하루 매출이 얼만데? 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며 눈치를 줬습니다. 당신이 좀 희생해.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할게. 그 사탕발림에 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나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알바생에게 맡긴 뒤 병원으로 달려가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하고 콧줄로 식사를 주입하고 가래를 뽑아내는 일. 그 비릿한 병원 냄새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속에서 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약속했던 비용 반반과 교대 간병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애가 아파서 시댁 행사가 있어서라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다라며 병원에 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진 겁니다. 내 마이너스 통장에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건이.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흘린 피땀과 희생을 그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2천만 원 사건 이후 나는 남편에게 카드를 정지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너 남편 길을 그렇게 죽여서야 되겠니? 아비 병원비 좀 썼다고 남편을 도둑 취급해. 내가 번 돈이라고 유세 떠나본데 그 돈 다 우리 아들이 밖에서 고생해서 밑거름 만들어준 덕분 아니냐. 여자가 독하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딱 그 짝이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밑거름이라니요. 남편이 사업 말아먹을 때 내 친정 엄마가 쌈짓돈 털어준 건 기억도 안 나십니까? 내가 만삭의 몸으로 식당일 나갈 때 남편은 당구장에서 짜장면 시켜 먹고 있던 건 잊으셨나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제가 안 낸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상의도 없이 제 사업 자금을 건드냐는 거죠. 그리고 아가씨랑 남편이 돈 낸다고 해놓고선 왜 저한테만 짐을 지우세요? 아가씨 형편 뻔한 거 알면서 그러냐? 걔네는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허덕이는데 내가 좀 넉넉하면 베풀 줄도 알아야지. 맏며느리가 돼가지고 째째하게. 끊어라. 아비밥 시간 늦겠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시아버지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밉다가도 짠하고 짠하다가도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익숙하게 기저귀를 확인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신우이는 오늘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는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뒤에 카톡 하나가 띡 오더군요. 언니 미안. 오늘 우리 시어머니 생신이라 못 가요. 유유 언니가 좀 부탁해. 다음에 맛있는 거 살게. 이모티콘 웃는 표정을 보는 순간 핸드폰을 벽에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거? 그따위 거 필요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똥기저귀를 갈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시아버지 환자복 위로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커튼 너머로 옆 침대 보호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참 대단해. 딸이랑 아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매일 저렇게 와서 똥오줌 다 받아내고.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게. 근데 남편이란 사람은 며칠 전에 와서 병원비 내역서만 떼어가던데 며느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가는 눈치더라고.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왔었다고? 내역서를 떼어갔다고? 나한테는 야근이라 못 온다고 해놓고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그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비밀번호를 걸어두지 않던 사람이 얼마 전부터 패턴을 복잡하게 바꿔놨더군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무심결에 풀던 그 손동작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패턴을 풀고 가장 먼저 은행 앱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통장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상금 명목이 아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을 보니 매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 통장으로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나한테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삭감됐다며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었는데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최근 이체 내역에 김미영 신우이 이름으로 300만 원, 500만 원씩 수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신우이와의 대화 내용이 가관이더군요. 오빠 고마워. 이번에 애들 영어 캠프 비용 때문에 죽는 줄 알았는데 오빠 덕분에 살았다. 그래, 매제한테는 말하지 말고 써라. 그리고 올케가 병원비 얘기하면 계속 돈 없다고 해. 개가게 잘 되잖아. 맏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땅 나오는 거 어차피 장남인 내 거니까 그때 가서 챙겨주면 돼. 당연하지 키읔키읔 언니는 곰이라서 칭찬 좀 해주면 죽는 신용도 하잖아. 오빠 차 바꿀 때 된 거 아냐? 저번에 말한 그 SUV 계약해. 병원비는 언니 통장으로 돌려막기 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소리에 남편이 욕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뭐야? 당신 내 폰 만졌어? 남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돈 있었니? 신우이 애들 영어 캠프 보낼 돈은 있고 아버지 병원비 낼 돈은 없어서 내 마이너스 통장을 털어.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야? 남편이 폰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폰을 왜 훔쳐봐? 그래, 내 돈이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가게에서 현금 많이 만지잖아. 그리고 동생이 어렵다는데 오빠가 좀 도와주는 게 죄냐? 내가 번 돈? 그럼 내가 번 돈은? 내가 번 돈은 공금이고 내가 번 돈은 내 돈이야? 그리고 나를 뭐? 곰? 칭찬해주면 죽는 신용을 해?
나는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25년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야, 넌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시집에 들어왔으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아버지가 너 예뻐해 주신 거 생각 안 나? 그깟 돈 2천만 원이 아깝냐? 그깟 돈. 그게 어떤 돈인데. 내 노후 자금이고 내 핏물이야. 당장 내 돈 채워놔.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간병. 때려치울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맘대로 해. 누가 무서울 줄 알고. 이혼하고 싶으면 하든가. 남편은 안방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기생충 숙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병원 발길을 끊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선포하고 가게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모두 차단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댁에 가서 내 욕을 하며 지낸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거였죠. 아무리 미워도 마지막은 지켜야겠다 싶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가 모여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달려들어 내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독한 년. 내가 안 오니까 아비가 곡기를 끊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죽인 거야. 기가 찼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들은 뭐하고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하지만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나를 보더니 힘겹게 손을 들어 올리시더군요. 그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수가, 미안, 하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은 슬픔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다 끝났다는 허무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나는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손님들 앞에서 세상 효녀인 척 대성통곡을 했지만 부조금 봉투가 들어올 때마다 눈빛이 번들거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며 우리 마누라가 고생했지라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이제 정산의 시간입니다.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이제 장례도 끝났으니 정리하죠. 제 통장에서 나간 병원비 2천만 원, 그리고 장례 비용 제가 선결제한 거 500만 원. 정확히 반반씩 나눠서 입금하세요. 내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누이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돈 얘기가 나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한 건 너희들이지. 내 돈 훔쳐다가 효도 흉내낸 건 너희들이잖아. 더 긴 말 안 해.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그때 남편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법적 대응? 그래. 안 그래도 이거 보여주려고 했어. 남편이 던진 서류는 유언 공정증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지시기 직전 정신이 온전하실 때 작성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내 눈이 의심스러워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경기도 파주 땅시가 약 5억 원 상당과 살고 있는 본가 아파트는 장남 박철민에게 상속한다. 단 현금성 자산 3천만 원은 딸 박미영에게 상속한다.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김미숙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모시고 살았고 쓰러지신 뒤 똥오줌 받아낸 며느리에게는 10원 한 장 남기지 않으신 겁니다. 보이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어. 누가 진짜 자식인지. 너처럼 돈거리는 며느리한테는 줄 게 없다는 거지. 남편이 킬킬거렸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 오빠 축하해. 역시 아빠는 오빠밖에 없네. 언니 봤지? 이게 핏줄이야. 며느리는 그냥 남이라고. 아, 그리고 병원비. 그거 언니가 좋아서 낸 거 아니었어? 효도라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꼴 사납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은 나에게 고마워서가 아니라 나를 철저히 배제시킨 것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들 빚 갚아주고 이 집안 일으켜 세운 게 얼만데.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 일으키는 건 당연한 도리야. 어디서 생색을 내? 억울하면 너도 아들 낳아서 대접받든가.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좋아. 핏줄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내 돈 2,500만 원? 소송 걸어서라도 받아낼 거야. 그리고 이혼해. 위자료,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내가 소리치자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송? 해봐. 근데 어쩌냐? 나 이미 파주 땅이랑 아파트 다 내 친구 명의로 가등기 걸어놨는데. 그리고 내 통장에 있던 돈도 다 현금으로 빼서 묻어놨어. 서류상 난 빈털털이야. 재산 분할? 해봐야 빚밖에 없을걸? 남편의 얼굴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인간은, 아니 저 집구석 인간들은 시아버지가 쓰러진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내 등골을 마지막까지 빼먹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려고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아, 그리고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내 등 뒤에 대고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너희 친정 엄마 요양병원비 지난달부터 내 카드로 자동이체 되던 거 끊었다. 당장 가서 모셔오든가 해. 남남인데 내가 왜 생돈을 써?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정말 끝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참 밝더군요. 내 인생은 이렇게 시커먼 암흑인데.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닦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저들을 향한 복수의 연료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무함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시아버지 병원비 2천만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25년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값이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의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었습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헌신해도 통장 잔고가 바닥나도록 퍼부어도 결국 유산 한 푼, 따뜻한 말.
한마디 받을 자격 없는 철저한 타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선 나는 쓴웃음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내 잃어버린 25년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속에 천불이 나면서도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네요.